캐나다 경찰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된 후 6개월 동안 범죄 활동이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캐나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3월 8월 전국 17개 경찰서에서 폭행과 강도 등 여러 범죄들이 2019년 같은 기간에 비해 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가족 성범죄가 2019년 같은 기간에 비해 20% 감소했으며 폭행 사건의 경우도 8%가 감소되었습니다. 가족 범죄의 경우도 성범죄는 13.5%, 폭행 사건은 3.3%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스테이트캐는 피해자 조사 결과 성폭행과 배우자 폭력의 경우는 다른 범죄들에 비해 경찰에 신고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2020년 3월부터 8월까지 소매치기 사건은 50% 줄었고 주거 침입자는 25%, 자동차 절도는 19% 가까이 2019년 같은 기간보다 줄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유일하게 범죄율이 올라간 부분은 가족 구성원들에 대한 위협 혹은 협박에 대한 부분이며 작년 대비 4% 가까이 올랐습니다. 현재 15곳의 폴리스 서비스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관리 관련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3월부터 7월까지 14,303건의 위반에 관여하였다고 보고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저스틴 트리도 총리가 캐나다 전국 고속 인터넷망 확장을 위해 17억 5천만 불을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리도 총리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재택근무를 비롯해 온라인 의존도가 올라가며 고속 인터넷 필요성이 더욱 증가했다며 더 강화된 인터넷망 구축을 위해 대대적인 투자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리도 총리 발표에 따르면 2026년까지 캐나다 전역 98%를 2030년까지 전국의 고속 인터넷망이 깔릴 예정입니다. 원래 2019년 예산안에 해당 인터넷 인프라 투자에 10억 불이 유치된 상황이었으나 7억 5천만 불이 추가된 것입니다. 한편 캐나다 정부는 저궤도 위성을 통해 연결성 강화 및 외곽 지역 고속 인터넷 범위 확장을 위해 캐나다 인공위성 회사인 텔레사트과 6억 불 계약을 맺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 화요일 아일린 드빌라 박사는 코로나와의 싸움을 위한 새로운 대책의 일환으로 11월 14일 토요일부터 토론토가 레드존에 돌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11월 14일부터 최소 28일간 실내 식사, 그룹 피트니스 교실, 회의 및 이벤트 공간, 카지노 게임 시설 등은 모두 문을 닫아야 합니다. 온타리오주의 레드존 규정상 영화관과 공연장 역시 문을 열 수 없으며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개인 돌봄 서비스도 금지됩니다. 드빌라 박사는 오늘 이 상황을 우려스럽다고 표하며 토론토 주민에게 감염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몇 가지 권고를 개략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만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뜻하는 소셜버블의 범주는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과 필수적인 만남으로 제한할 것으로 권고했습니다. 그 밖에 주의사항으로는 직장이나 학교, 건강관리, 가정과 건강을 위한 쇼핑, 운동 및 신체활동만을 위해 집을 나서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드빌라 박사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놀라운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고 말하며 지난달에 부과된 일시적인 제한으로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지만 이제는 만연한 바이러스 확산으로부터 토론토를 보호하기 위한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제한 사항들은 적어도 28일 동안은 다시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화요일 토론토시는 신규 확진자 520명을 발표하면서 1일 확진자 수 기록을 경신한 바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경찰은 웨스턴 유니버시티 인근에서 대규모 할로윈 파티를 주최한 두 사람에게 기소를 신청했습니다. 런던 경찰은 지난 10월 31일 이른 저녁 뉴포트 거리에서 한 주택에 많은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여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하는데요. 경찰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지방명령에 따라 1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기소 내용으로는 런던시의 법에 반한 파티 주최, 10명을 초과하는 실내 모임 참가, 온타리오 법에 반하는 10명 초과 모임 등이라고 합니다. 경찰은 우리는 현재 코로나 대유행에 제2의 물결에 처해 있으며 대규모 모임과 직접 모임을 제한하면서 서로 연결하기 위한 안전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토요일 오후 11시 온타리오주 엑서터 지역 휴런 스트릿 근처에서 15명의 청소년이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도로 한복판에서 담요를 가져와 누워 있었으며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대부분 일어나서 도망을 쳤고 20대들 중 일부는 추적하여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어린아이들 사이에서 소셜미디어의 유행을 타려고 한 행동이라고 보인다고 밝혔으며 이 부분에 대해 다른 처벌 대신 엄중한 경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PP에 따르면 지난 9월 서두버리 지역에서 10대들이 도로 중앙선에 누워있는 것이 목격된 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다음 주 11월 20일 마블 팬들이라면 꼭 가봐야 하는 전시, 슈퍼히어로들을 코앞에서 느낄 수 있는 토론토 마블 어벤져스 스테이션이 시작됩니다. 이 전시는 록데일 쇼핑센터에서 캐나다 첫 전시를 시작하게 되며 2020년 11월 20일부터 2021년 1월 31일까지 공개될 예정입니다. 관계자 측은 오감을 만족시킬 이번 전시에서는 마블 세계관을 여행하는 동안 영화 뒤에 숨겨진 비하인드 스토리 또한 심층적으로 관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10일 기준 BC주 1일 코로나19 확진자가 525명 확인되어 누적 확진자 수가 1만 9,239명이 되었습니다. 지역별로 신규 확진자 수를 분류하면 밴쿠버 연안 보건 지역에 159명, 프레이저 보건 지역 325명, 밴쿠버 아일랜드 보건 지역이 7명, 내륙 보건 지역이 27명, 북부 보건 지역이 7명, 해외 유입 0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현재 BC주 순확진자 수는 5,133명이며 현재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조치를 취한 사람들의 수는 9,781명, 누적 완치자 수는 1만 3,704명입니다. 입원 중인 환자는 총 142명, 이 중 46명이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신규 사망자는 3명 발생해 누적 사망자 수는 총 284명입니다. BC주 보건당국은 지금 코로나19 확산세를 막지 못한다면 더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며 밴쿠버 연안 보건 지역 및 프레이저 보건 지역에 추가된 규제는 11월 23일 정오까지 유효한 단기 규제다. 부디 잘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일주일간은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BC주 정부가 지난 3월부터 시작된 BC주 비상사태를 2주 더 연장한다 공표했습니다. BC주 비상사태는 오는 11월 24일로 연장되었으며 11월 24일 이후 2주 더 연장할지 종료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주 비상사태 기간에는 BC주 정부가 주 차원에서 긴급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고 긴급 상황의 예방 대응 완화 등에 필요한 자산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원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진행이 가능하지만 비상사태 기간에는 그런 절차가 없이도 바로 집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주 비상사태 연장은 BC주 보건당국과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해집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최초의 주 비상사태 선포는 지난 3월 18일에 이뤄졌습니다. 또 지난 7월 10일에는 코로나19 범유행에 대응하여 만들어진 임시 조항들이 주 비상사태가 끝나더라도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관련 조치법이 발의되었습니다.